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이슈 유효상입니다. 카리브해의 낭만과 열정이 가득한 나라, 아메리카 유일의 사회주의 국가 쿠바가 우리나라의 193번째 수교국이 된 지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 제재 등으로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쿠바 경제, 이로 인한 경제협력 실효성 논란이 지속 중인데요. 경제와 이슈, 오늘의 이슈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 쿠바, 어떤 경제적 기회가 있을까입니다. (2024년 2월 14일) 한국, 북한 형제국 쿠바와 전격 수교. 2024년 2월 말 쿠바 정부, 유엔 기구에 처음으로 우유 원조 요청. 쿠바의 최대 한류 커뮤니티 아르코르 회원 수 1만 명 돌파. 안녕하세요. 경제와 이슈 나연지입니다. 20세기 대문호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의 모티브가 된 나라 쿠바. 카리브해에서 가장 큰 섬나라로 면적은 한반도의 절반 정도, 인구는 약 1,100만 명입니다. 1959년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한국과 교류는 단절됐고 북한과는 형제국으로 불리며 특수 관계를 유지해왔는데요. 한국 정부는 2000년부터 쿠바에 직접 수교를 제안했고 양국은 미수교 상태에서도 문화, 관광 등 비정치 분야에서 교류를 꾸준히 확대해왔습니다. 이에 올해 2월 14일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쿠바와의 공식 수교가 외교적인 관점에서 중남미의 새로운 거점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당장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쿠바 경제 제재로 정상적인 교역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또한 쿠바의 외화 부족과 낮은 국민소득 수준으로 수출 시장으로서도 아직은 매력이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유엔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경제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2년 쿠바의 실질 GDP는 8%나 감소한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물가 상승률은 2021년 152%, 2022년 76.1%에서 지난해 62.3%로 소폭 둔화됐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니켈 생산량 세계 5위, 코발트 매장량 세계 4위인 쿠바는 미국 경제 제재 해제 시 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최대 파트너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된 쿠바. 우리는 앞으로 어떤 경제적 기회들을 만들어가야 할까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 국가 쿠바, 어떤 경제적 기회가 있을까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선에서 말씀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의 하상섭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달에 뜻하지 않게 외교가에 굉장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쿠바랑 전격적으로 수교를 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쿠바가 굉장히 우리들한테 낭만적이다, 이런 얘기들은 있었는데 미지의 국가로 알려져 있고 북한하고 친하다, 이 정도, 해밍웨이가 좀 유명한 나라 이랬었는데 쿠바는 어떤 나라인가요? 잘 아시다시피 쿠바는 미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해양섬 국가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늘에 갇혀서 잘 소개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관광 대국으로서 그냥 카리브해 파라다이스 관광 대국으로만 이렇게 알려져 있거나, 쿠바는 사실은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 식민사를 공부할 때 크리스토발 콜럼버스 얘기부터 하잖아요. 네. 콜럼버스가 가장 먼저 만난 나라가 쿠바입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어떤 유럽 문명과의 만남에서 가장 먼저 유럽 문명을 대면했던, 예를 들어서 그런 섬국가여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의가 있고요. 만약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는 너무 아름다운 나라, 낭만적인,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 이 두 이미지가 사실은 겹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처와 낭만이 공존하는 그런 국가로서의 쿠바, 이렇게 아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과 굉장히 가까운 뭐 형제 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네. 우리나라가 쿠바랑 전격적으로 이렇게 수교를 맺게 된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많은 왜 갑자기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 갑자기 전격적으로 이런 수교를 했느냐 그런 것들은 뭐 국제 정세의 변화의 영향도 사실은 있겠고요. 이게 한쪽에서는 이제 대북 압박 외교 차원에서 뭔가 좀 이전에 문재인 정부라든지 현재 윤석열 정부가 사실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쿠바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 좀 더 좀 이렇게 가속화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쿠바가 안고 있는 식량, 에너지,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국가 재난 위기들이 한국과 손을 맞잡았을 때 얻는 경제적 이익이라든지 그게 엄청난 예를 들어서 뭐 투자 이렇게까지 현재는 연결이 안 되겠지만 가장 인도적 차원의 어떤 경제적 지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뭔가 수교를 결정하게 된 예를 들어서 이런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그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쿠바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콜럼버스가 15세기 이때 이제 아메리카를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스페인 식민지를 굉장히 오래 한 거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후에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을 거쳐서 지금 쿠바가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 건가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인간의 눈으로 본 가장 아름다운 나라 쿠바 뭐 이렇게 표현들을 사실 할 정도로 쿠바에 대한 그 콜럼버스의 애착은 이제 굉장히 좀 애정이 깊었다고 할까요? 그런 관계에 있다가 쿠바는 설탕의 나라라고 사실은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쿠바가 자랑하는 수만 쿠바 리브레라든지 럼주들 이게 다 이제 사탕수수를 원료로 해서 럼콕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렇게 만들어지는 예를 들어서 뭐 알코올들 술이기 때문에 사탕수수를 빼놓고는 쿠바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래서 그런 어떤 경제적인 또는 지정학적인 이치 때문에 쿠바는 계속해서 식민 상태로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1898년 우리 저희가 잘 아는 미소 전쟁이라고 하는 미국과 스페인이 마지막 전쟁을 메이노 사건인가 뭐 네, 메이노 사건 때문에 전쟁을 했고 스페인이 그때서야 이제 물러났고 그 뒤를 이어서 쿠바를 이제 미국이 들어와서 미 군정을 시작을 하게 되고 미국의 이제 경제 영향력이 20세기 초부터 해서 커지게 되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친미 정권들이 사실은 마지막으로 이제 바티스타 친미 정권까지 있다가 1959년 혁명을 통해서 이제 그 좋았던 한 50년 정도 미국과의 쿠바 사이가 1959년 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역사가 뒤집어지는 그 혁명의 그 혁명의 아이콘이라고 부르는 체 게바라가 네, 멕시코에서 뭐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했다 이런 얘기들이 네, 들리고 맞습니다. 있는 맞습니다. 네, 유명한 그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로 알려져 있고 아르헨티나의 의사지만 사실은 라틴 아메리카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을 갖고 체 게바라가 이제 피델 라울 카스트로 형제들과 좀 조인을 해서 쿠바 혁명에 참여하게 되는 뭐 이런 역사들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쿠바 입장에서는 그 먹고 사는 문제도 좀 이슈가 있고 그 냉전이 좀 종식되는 거에서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랑 수교할 이슈가 충분히 있다 그래도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쿠바랑 수교했을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마지막 예를 들어서 북방 외교의 완결 기본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외교는 뭔가 정책 이데올로기를 좀 뛰어넘는 이런 외교로 가겠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이제 역대 정권들이 추진해왔던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물론 뭐 시리아라고 하는 국가가 하나 여전히 남아 있긴 한데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남미 전체 유엔에 등록된 33개국이 사실은 있었는데 마지막 유일하게 쿠바하고는 사실은 수교 관계가 맺어 있지 않아서 늘 뭔가 좀 하나 아쉬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 수교를 통해서 대중남미 외교의 전체 국가들과 사실 현재 외교 관계를 완결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들이 있는 거고요.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 무역 전쟁, 기술 패권 전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생산지라든지 이런 게 이제 멕시코로 옮겨지거나 미국의 인근 주변 국가로 옮겨지면서 무역 용어로 되게 이제 니어쇼링 뭐 이렇게 용어를 쓰시던데 여기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국가가 사실 이제 쿠바일 수가 있고요. 물론 올해 미국 대선 영향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특히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 다시 재선에 성공을 한다 이러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아질 확률이 좀 크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에 전통적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좀 경제 완화 조치라고 하는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다시 한번 좀 쿠바를 통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기회 이런 것들이 잘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쿠바가 왜 미국으로부터 그토록 소위 엄청난 그 경제 제재 수십 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유엔 같은 데서 제재를 좀 완화해 보자 그래서 유엔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 제재를 풀고 있지 않은 이런 배경들, 물론 이제 과거에 구소련하고 너무나 친하게 지난 거에 대한 괘씸죄다 이럴 수도 있지만 어떤 거가 미국이 이렇게 쿠바를 강력한 제재를 몰고 가는 거에 대한 배경이 됐나요? 미국의 대쿠바 경제 제재는 사실은 이제 미국의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측면을 잘 보면 두 가지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저희 나라도 그렇지만 외교라는 게 이제 명분적 외교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실리 외교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명분 외교 차원에서 보면 되게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이 쿠바의 이 정치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치 이데올로기 차원에서도 그런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인권의 문제들, 뭔가 좀 정치적 자유권을 쿠바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권을 박탈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다양한 정부의 탄압 이런 것들이 늘 이제 미국이 주장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인권의 문제들 건드려서 이게 되게 이제 대쿠바 제재 명분적 측면에서 압박을 하는 것들이고요. 실리는 사실은 이제 경제적 이익일 겁니다. 아마 59년 쿠바 혁명 이후에 혁명 정부가 사실 그 동안에 쿠바에 투자해왔던 미국인들의 그 모든 자산들, 재산을 몰수해버리고 이것들 다 국유화한다든지 몰수한다든지, 그다음에 적절한 보상이 없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뭔가 이 경제적 차원에서 자산의 뭐랄까요? 몰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국 국민들의 사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실리 외교 차원에서 쿠바 제재는 사실은 계속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가 그 쿠바랑 수교하면서 얻게 될 이익이라든가 뭐 기대하는 바 이런 것들 보면 일단 그 쿠바가 가지고 있는 천연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포텐셜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뭐 2차 전지의 핵심이 되는 니켈이나 코발트, 뭐 망간 이런 것들의 그 굉장한 그 보유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의 자원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에 도움이 많이 될까요? 쿠바는 물론 뭐 지금 현재 전기 자동차 시대 예를 들어서 기후 변화 대비 뭐 전기 동력 이거 사실 이제 이런 시대로 넘어가고 트렌드 같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많은 자원 개발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쿠바는 사실은 우리에게 경제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원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뭔가 그 자원 개발 투자 협력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니켈이나 이런 자원들은 사실은 이미 대한민국 기업들이 발빠르게 사실은 남미 지역, 뭐 칠레라든지 아니면 니켈 부국들이 있습니다. 쿠바를 제외하고도 남미에서 칠레, 아르헨티나 개발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멕시코조차도 사실은 그런 2차 전지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이런 자원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굳이 쿠바까지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산업이라고 한다면. 이건 역시 이제 쿠바 경제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런 것을 좀 찾아보면 사탕수수일 겁니다. 다시 사탕수수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탕수수 산업은 사실은 쿠바 전체 경제 고용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워낙 쿠바를 대표하는 지금 사양 산업이 됐지만 한때 쿠바가 이 사탕수수 생산량은 거의 성수기일 때 이게 한 800만 톤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10분의 1 정도로 10분의 1 줄었습니다. 정도 80만 톤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제 경제적인 원인들은 되게 브라질 사탕수수 산업과 가격 경쟁력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설탕 산업의 예를 들어서 뭔가 좀 붕괴라든지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에탄올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냅니다. 사탕수수를 통해서 바이오에너지를 바이오매스라고 부르는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가장 우수한 케이스가 이제 브라질의 에탄올 시장일 거고요. 이거는 미국과도 경쟁력을 다퉈봤을 때 브라질이 더 우수합니다. 에탄올이라고 하는 바이오에너지 쪽은. 근데 쿠바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사양 산업이었고요. 사양 산업이었다 보니까 뭐 유럽이 지금 현재 발표하고 있는 항공유의 문제, 항공유를 전부 다 이런 바이오매스를 좀 해서 점차적으로 이 기준들, 함유 퍼센테이지를 늘려가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은 굉장히 이런 항공유 생산에서는 굉장히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워낙 정제 기술이 사실 뛰어난 이런 국가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술적 노하우들을 사실 가지고 있어서 다만 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뭐 에피소드이긴 합니다만 2015년 미국이 왜 쿠바를 그렇게 제재만 하다가 왜 갑자기 오바마 행정 때 와서 국교 정상화를 했을까? 뭐 이런 식의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 예를 들어서 도대체 그 가장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명분과 실리 차원에서 뭐가 만족했기 때문에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에 대대적으로 국교 정상화라고 하는 것들을 서둘렀을까? 그 뒷배경에는 사실은 그게 있습니다. 바이오에너지. 미국 오바마 행정부 때 추진했던 트럼프 행정부 공화당과는 달리 오바마 행정부는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뭔가 화석연료 대신에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기후 변화 국제 이 협약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리딩 국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민주당만의 예를 들어서 기후 변화 대응 정책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이 갖고 있는 옥수수를 활용해서 에탄올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죠? 소비하는 것보다는 이미 있는 쿠바에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사양 산업이 됐지만 이 부분에 좀 투자를 해서 미국의 에탄올 산업이 경쟁력을 갖게 된다면 나름대로 미국이 기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방안 그게 이제 사실 이제 에너지 전문가들이 2015년 당시 왜 미국과 쿠바가 전격적으로 수교를 하게 된 뭔가 좀 미국의 실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분석도 기사들이 좀 있었고요. 쿠바 자체가 산유국인데다가 그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쿠바가 그 석유 생산도 하고 있고 멕시코나 굉장히 친한 베네수엘라가 도와줘서 자급 조작 정도 하기에 뭐 불편할 것 같지 않은데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쿠바에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그 중진류 석유를 받아서 정제해서 사실 이제 정제소들이 좀 있습니다. 정제 산업들은 좀 발전해 있는데 생산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베네수엘라에서 그동안 꾸준히 수급을 받아온 것들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대대적으로 제재하면서 마두로 좌파 정부, 사회주의 정부를 제재하면서 많은 이제 이 베네수엘라에서 쿠바로 들어가는 석유 공급량들이 사실 이제 거의 차단이 되거나 선박을 대놓고 제재합니다. 미국이 예를 들어서 그 중간에서 예를 들어서 그 파나마 쪽으로 올라오는 예를 들어서 이런 선박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제재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뭐 지금 현재 에너지 그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그런 영향들을 꽤 많이 받았고요. 쿠바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아름답고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아서 관광 산업이 굉장히 호황이라고 해서 GDP가 뭐 10,000불도 훨씬 넘고 그랬다가 코로나 때 직격탄을 맞고 그래서 좀 문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요. 그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최고의 그 중남미 전문가신데 쿠바도 9번이나 다녀오셨다 그러는데 어떤 변화를 그 느끼시고 계신가요? 어떤 경제적 변화나 그 쿠바 사회생활에서 변화라고 그러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깨끗했거든요. 왜냐하면 관광국이기 때문에 뭔가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쿠바에 대한 어떤 아름다운 이미지, 굉장히 그 도시가 올드하고 건물이 오래돼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좋은 관광 상품들이었거든요. 잘 아시는 올드카라든지 뭔가 과거에 대한 향수, 그다음에 빠른 속도로 개발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그 전통에 대한 어떤 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쿠바 관광의 매력들이었고 유네스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전통과 현대가 좀 결합된 형태로 좀 그래도 함께 가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지원도 하고 도시 재생 산업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좀 지원하면서 여전히 이제 그쪽은 더 많이 발전해 가야 되겠지만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12월 달에 갔을 때는 거리에 모든 쓰레기들이 그냥 방치돼 있는 쓰레기를 치울 수가 없습니다. 연료가 없어서.
여유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일상 어떤 공공 서비스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부족한 이런 상황이었고요. 식량도 배급도 사실 많이 끊겨서 기본적으로 좀 불만들이 많이 쌓였던 상태였고 그래서 터졌던 게 2021년에 막 이제 코로나 끝나고 회복기에 들어와서 식량의 부족의 문제, 에너지 부족의 문제, 그다음에 그 뭔가 좀 그래도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의 유지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가장 기본이었던 이 주민 배급 이게 사실 이제 서비스가 끊기면서 많은 주민들이 이제 과거에 쿠바 하면은 뭐 무상교육, 무상주택, 무상의료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었다 그랬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의사의 최대 수출국, 뭐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수출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저희 한국에서도 과거에 있었던 뭐 간호사나 그 네, 광부들이 독일 나가서 벌어둔 것 같은 거랑 네, 비슷한 네, 네. 컨셉을 했다고 그랬는데 네, 의료 외교라고 알려져 네. 있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철저하게 다 그 사회주의가 붕괴되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계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1990년대 초반에 사실 이제 한번 위기 있었고 역사적으로 보면 있었지만 지금 그때가 구소련 붕괴되면서 관계가 끊어지면서 경제가 안 네, 좋아지면서 그렇게 된 건가요? 페레스트로이카, 네, 뭐 이런데 그래도 좀 지원을 받던 그래도 쿠바에 설탕을 주면서 구소련으로부터 사실 이제 석유를 석유, 받아가는. 이렇게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무너지면서 사실은 엄청나게 사실은 힘들었죠. 90년대 초반에 쿠바가. 그런데 그게 그 수준인 것들인가? 예를 들어 경제 위기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 저는 그보다 더 심한 상태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심한 상태여서 그렇게 북한과 혈맹 관계에서 그 끊임없이 저희들이 구애를 했지만 수교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 한국 손까지 잡을 정도의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로 와 있지 않은가. 아이러니한 거는 그 쿠바 국영 TV에서 우리나라 드라마를 방영한 지도 한 10년 정도 됐다 그러고요. 네, 굉장히 2014년에. 네. 한류가 활발하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로 느끼실 수가 있어요? 한류는 다양한 방면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K 드라마 처음에 2014년 까나엘 쿠바나에서 방송했던 그 내조의 여왕부터 출발해서 그게 이제 많은 한국 드라마들이 들어가서 방영이 됐고요. K-팝 같은 경우도 꽤 지금 현재 아예 그 자발적인 예를 들어서 K-팝의 이 뭐랄까요 그룹 이게 이제 한 10,000명이 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그룹들이 활동들을 사실 하고 있고요. 가끔 저희들이 그쪽 그 그룹들과 만나서 뭐 지원도 하고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아니면 이런 그룹들과 좀 연계해서 같이 공동 공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좀 주선한 적도 있고요. K-팝의 그 노래, 가사, 리듬, 그다음에 역동적인 춤 동작들. 살사 같은 경우가 되게 이제 많은 그 비언어적인 예를 들어서 이런 몸짓, 동작, 춤, 그다음에 그 춤도 굉장히 뭐 다이나믹하게 막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이 템포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정서적으로 맞아서 그것도 참 그렇습니다. 그런 문화적 정서들이 좀 맞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신기함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문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뭐 이런 게 계속해서 지금 현재 한국의 한류라고 하는 것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수교는 요번에 됐지만 그 코트라가 나간 지는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나 쿠바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한국과 쿠바의 기업인들의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컨퍼런스, 그죠? 서로 알아가는 예를 들어서 이런 네트워크 구축 작업 이런 것들을 되게 도맡아서 코트라가 했고요. 실제적으로 한국 기업이 들어가서 막 투자를 하고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무상 의료, 무상 교육,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사실 쿠바 공산당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시장으로서 들어갈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이런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개방 개혁도 했죠. 라울 카스트로 때부터. 그래서 2014년에 외국인 투자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뭐 해외 투자 받겠다 예를 들어서 했지만 그리고 코트라가 이제 굉장히 많이 쿠바의 뭐 관광 산업이라든지 인프라 개선 산업이라든지 많은 이런 것들을 좀 한국의 기업들에게 소개는 했지만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은 사실 이제 미국의 영향도 굉장히 크겠네요. 네, 미국도 그렇지만 투자한 다음에 이익이 발생하면 대금을 송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과실 송금 문제가 아직 정리가 네, 안 됐네요. 네. 그런 문제도 있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수교가 되면은 과거와는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미국의 제재가 있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미국도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겠지만,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들은 어떤 것들을 좀 앞으로 그 교류를 하면서 경제적 협력 체계를 키우면 좋을지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관광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스타트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작은 기업들,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두 개로 나눠서 좀 기회를 보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대기업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사실 이제 그 제재가 안 되는 영역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찾아야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그래도 인도주의 차원에서 들어가는 프로젝트들, 사업들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그 제재 밖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금 현재 뭐 코이카가 사실 이제 그런 역할들을 사실 하고 있는데, 이 앞에 전면에 코이카가 들어가면서 대기업들은 사실은 함께 이게 이제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이게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명함은 인도주의 차원의 협력 사업들 이렇게 가지만, 그 밑에 이제 어차피 이제 사업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물론 첫 번째는 한국 돈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결국은 코이카의 자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 혈세에서 다 나와서, 너무 럭키하게도 지금 현 정부가 올해 들어서 이 코이카 그 ODA 자금들을 굉장히 증액을 시켜놓은 상태에 있고요. 멤버 사업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쿠바로. 한국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인프라, 건설 쪽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영원히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있는 뭔가 좀 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이런 사업들로 좀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요. 직접적 투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정도 앞에 뭐 코이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국제개발 협력을 하고 있는 국제기구들과 예를 들어서 뭐 삼각협력이 됐든 이렇게 국제기구를 하나 끼고 같이 동반 진출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로 진출을 해야 할 거고요. 중소기업은 굉장히 좋은 찬스입니다. 지금 현재 쿠바가 그 자영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사업들을 라이센스를 내주고 허용하는 이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좀 작거나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쿠바 관광과 관련돼 있는 숙박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새 그 뭐 에코투어리즘 새로운 개념의 그죠 관광 개념들 대한민국이 많이 지금 현재 실험하고 있거나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풍경이 좋은, 좀 더 자연 환경이 나은 예를 들어서 쿠바에 가서 도전해봐도 그거는 사실은 문제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해야 되고, 미국에 사실 이제 그 미국인들의 관광 이 제한들을 사실 이제 풀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이런 동반해서 같이 가야 되는, 그래야 그 효과가 나겠지만 사실은 초창기에 가서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그런 그 민박 사업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하시고 또 여행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시고 계시고요. 못하는 부분이 이제 교육 부분하고 의료 부분들, 그다음에 국방 산업, 이건 쿠바 이건 공산당의 존립과 관련돼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 허용을 하지 않고 있는 사업이어서, 갑자기 뭐 쿠바 하바나에 가서 내가 한국 K-팝 뭐 이래서 한국어 교육을 위한 무슨 그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네.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 쿠바, 어떤 경제적 기회가 있을까라는 주제로 한국과 쿠바 수교로 열리게 될 다양한 기회 요소들과 향후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진단해봤는데요. 차별화된 인사이트를 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 하상섭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 북한의 무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문화를 선택한 쿠바와 함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다양한 기회를 창출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이슈 유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